네, 여행과 역사 채널 뉴욕 에르메스 오랜만에 드라이브 합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운전하면서 다녀올 일정이 생겨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베라자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예요. 뉴욕과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드릴게요. 여러 곳에 계시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년 과일라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펠리츠 아뇨 누에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용띠의 해인데 비룡하시는 날아오르시는 용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베라자노 브릿지고요. 베라자노 브릿지는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베라자노라고 하는, 왠지 싸가 들어가면 이탈리아노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커피 중에 일리 커피가 있고 라바짜 커피가 있듯이 베라자노 브릿지입니다. 베라자노 풀네임은요 지오반니 베라자노예요. 그러니까 존 베라자노라 이 말이죠. 요한입니다. 이 베라자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원래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출신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 출신이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프랑스로 넘어가서 아마 제노바 쪽으로 갔지 싶은데, 거기에서 일찌감치 그 항해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얘기냐면 1500년대 초반에 1524년쯤에 여기에 옵니다. 프랑스 선박을 타고 이 북항로,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항로가 어디에 막히냐면 바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을 석권하는 바람에 육로를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되니까 이 항로를 통해서 배로 중국을 또 인도를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베라자노는 북방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대서양 쪽을 오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또는 영국 도버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중국 쪽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라자노가 온 곳이 바로 여기보다 더 남쪽, 지금 이제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전히 뉴욕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고요. 이제 다리 하나를 더 건너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가 뉴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뉴저지 남쪽에 도착하게 돼요. 베라자노가 거의 버지니아 쪽에 도착했다 싶은데, 그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 도착해서 이 대서양을 타고 여기 뉴욕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왔는데, 그의 원래 목표 지점은 뉴욕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냥 큰 호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질 않고, 뉴욕 항에는 들어오지 않고, 대신에 기록만 남겨요. 기록을 남기고, 이제 이 지금의 뉴욕의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긴 섬이 있는데, 그 남쪽 항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캐나다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캐나다 동쪽 초입에 뭐가 있냐면 노바스코샤가 있어요. 노바스코샤에 도착해서 나라간셋이라는 곳을 거쳐서 노바스코샤를 거쳐서 이제 캐나다, 지금의 캐나다 위쪽
퀘벡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허슨만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왜 또 북쪽으로 올라갔냐면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고래잡이 그 당시에 고래잡이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기름을 얻기 위해서 또 고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이 그 포경 산업이 굉장히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로를 찾기 위해서 왔던 인물이 바로 베라자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가 적어 놓은 항해 일지를 보고 한참 지나서 1609년에 이 영국 선장 헨리 허슨이라고 하는 선장이 그때는 그는 이제 프랑스 선박이 아니라 네덜란드 선박,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대항해 시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선박을 타고 이곳으로 뉴욕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베라자노는 그냥 지나쳐버린 큰 호수 같다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와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맨하탄 남쪽에 있는 바로 앞에 쪽에 있는 밑에 있는 거버너즈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맨하탄을 이제 탐험을 하고 그 원주민들을 태우고 헨리 허슨도 역시 이 맨하탄이 목표 지점은 아니었어요. 그도 북방 항로 계속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지금의 뉴저지하고 맨하탄 사이에 강이 흘러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 강을 타고 이제 북상을 해요. 그러니까 원주민 네이티브 인디언을 태우고 인디언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넓은 강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이스트 리버보다는 허슨 리버가 더 넓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허슨 리버,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허슨 리버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태판지 브릿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뉴욕으로 지금 들어오려면 여러 개의 브릿지가 있는데 태판지 브릿지는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타는 다리인데 그 태판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광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졌겠죠. 헨리 허슨은 드디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태판지 지나자마자 이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강폭이 좁아져서 이제 캐츠길 넘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올바니, 현재 뉴욕 주의 주도가 되는 올바니가 있는데 이제 그쯤 도착하면 이제 거의 강이 스트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막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강이 아니라 이제 개울로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가 타고 온 배 이름이 해프문, 영어로 치면 해프문이라고 하는 배였어요. 반달이죠, 반달.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명을 이제 맨하탄의 지명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준 이름 같아요. 마나하타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마나하타. 그래서 이 뜻을 여전히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나하타가 무슨 뜻인지. 그냥 어렴풋이 이제 통하는 게 뭐냐면 맨하탄 그러면 뜻이 뭐냐? 작은 구릉이 많은, 언덕이 많은 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티브 인디언이 준 마나하타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네이티브 인디언이 우리 한민족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뭐라고 주문했냐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물이 많은 곳이 하타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물 많아, 바다 많아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헨리 허슨이
되돌아온 그 강. 그래서 나중에 그 강의 이름을 허슨 리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뉴저지로 넘어가는 가셀스 브릿지가 나옵니다. 가셀 브릿지가 지나가면 이제 다른 스테이트, 뉴욕이 아니고 이제 뉴저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한국처럼 여기 하이패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이지패스라 그래요. 이지패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차에서 자동으로 지나가면 이제 스캔하는데, 그래서 이제 따로 영업소에 들지 않고 자동으로 스캔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다리 이름은 가셀스 브릿지. 뉴저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리가 되겠습니다. 뉴저지. 자, 뉴저지 뜻이 뭐냐? 뉴저지라 이 말이야. 새로운 저지. 그럼 저지는 그럼 어디냐? 뉴욕은 새로운 요크라 이 말이에요. 뉴욕은 새로운 요크. 요크는 이제 원래 뉴욕의 이름은요,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뉴 암스테르담 어디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왜 그러면 암스테르담 이름을 땄느냐? 여기를 개척한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거든요. 뉴욕을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살았던 곳의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정하고 수십 년을 살았죠. 최소한 50년은 살았어요, 맨하탄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미국 북쪽 지역, 동부 북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영국 선박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 땅을 개척하기 시작을 하죠. 자, 95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게 되겠습니다. 95번 도로는 북에서 남에서 북으로 연결하는, 도로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홀수면 남에서 북이에요. 그리고 짝수면은 동에서 서입니다. 95니까 북에서 남으로 지금 남에서 북 연결하는 도로를 타고 워싱턴 DC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남쪽 지역, 그 전에 이름이 없었는데 그곳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붙이냐면은 플리머스라고 붙이게 되죠. 플리머스는 어디냐면 영국의 남쪽 도시 이름이에요. 플리머스 영국 이 지도를 보면 토끼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다리 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플리머스입니다. 뜻은 뭐냐면 플림마우스예요. 플럼마우스. 다시 말해서 거기는 플럼 나무가 많았는데, 자두나무요. 자두나무가 많았는데 그 초입이라 이 말이에요. 마우스 그러면 입 이 말이잖아요. 입. 그러니까 입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의 여기 보스턴 남쪽에 도착한 곳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름하게 된 거야. 지명의 이름, 에티몰로지 그렇게 됩니다. 자, 뉴저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공장지대입니다. 여기 배경으로 영화도 몇 편 나왔죠. 그 유명한 영화 중에 Die Hard 여기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뉴욕 편은.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도착한 영국인들이 남하하면서 결국은 뉴욕을 어넥세이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병합해버린 거죠. 점령했다기보다는 병합이에요. 왜냐하면 딜을 통해서, 네덜란드와 딜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다른 땅을 주기로 하고 여기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받았냐면 여기 대신 뉴욕 대신에 저 밑에 쪽에 브라질 위쪽에 있는 가이아나인가 거기를 이제 대신 받았다는 말이 있긴 해요.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저지. 뉴저지는 그러면 저지가 어디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저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쪽을 개척을 하면서 여기도 뉴저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 뉴저지 지역은 영국인들보다 먼저 역시 네덜란드인들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네덜란드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스웨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있지만 그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점이 있잖아요. 여기 엘리자베스의 이케아 가구점이 있어요. 뉴저지에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저지라는 뜻이 그 스웨덴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발음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스웨덴어다 저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면 뉴욕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뉴욕 일원을 뉴 네덜란드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뉴저지를 뉴 스웨덴이라고 명명해 놓은 게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만큼 스웨덴 사람들이 여기를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제 저희가 내려가는 이제 엘리자베스 지나서 지금의 프린스턴 그러니까 여기 뉴저지의 주 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트렌튼인가 그런데 그 부근에 이제 프린스턴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그 지역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그 지역 지명이 아직도 네덜란드 지명들이 상당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교 앞에 도로 이름이 나소 스트리트예요. 나소 애비뉴, 나소 스트리트. 나소가 무슨 뜻이냐면 뉴욕에 나소가 있어요. 뉴욕 저희가 사는 지역인데 나소 카운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가 두 카운티로 돼 있어요. 나소 카운티하고 서포크 카운티로 돼 있는데, 서포크는 영국 지명이에요. 서포크이란 지명이 영국에 있어요. 근데 나소는 영국에 없어요. 나소는 어디 지명이냐면, 어디 거냐면 네덜란드 지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오라니에 나소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왕 이름입니다. 오라니에 나소. 오라니에가 오렌지예요. 오렌지 나소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왕이 나와서 이제 네덜란드의 왕이 되는데, 그 나소 가문의 이름을 딴 게 바로 이 나소 스트리트예요. 그리고 나소 카운티.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 뉴저지 지역까지도 개척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영국이 뉴욕을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170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독립을, 여기 민병대들이 여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영국 쪽에서 자꾸 세금을 많이 착취하니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 1776년에.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을 해요. 1776년부터 10여 년, 10수년간을. 그 전쟁의 한복판이 바로 여기에요. 뉴저지. 그 독립전쟁의 한복판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버지니아까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주 전장이 어디냐면, 이제 지금부터 지나가게 될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 주 전선이 됩니다. 거기까지 조지 워싱턴은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뉴욕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지만 바로 이제 이 영국군
정규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병대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서 뉴욕 빼앗기고 다리 건너서 허드슨강 건너서 뉴저지에 왔는데 여기서도 밀려요. 어디까지 밀리냐면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데까지 밀려요. 거기서 최초로 승기를 잡아요. 거기서 그 승기를 잡고 이제 반격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트렌튼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그 95번 도로니까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서 거기를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 턴파이크 95번 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주요 지점이 나오면 또 연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